이러다 10년 일찍 갑니다. 저는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은퇴한 88세 송재학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88세인데도 아직 건강하게 혼자 생활하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70대 때는 여러분처럼 매일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 때문이었죠. 제가 의사로 일하며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건강을 빠르게 망치는 이 5가지 습관만 고치면 여러분도 저처럼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90%나 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체념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비밀만 알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정도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75세 때는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매일 1시간씩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의사인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습관 5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단 20분이 여러분 인생의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비밀은 영상 마지막에만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쉬고 싶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놀랍게도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심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70대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상 생활로 이어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놀랍게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30분에서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10번 정도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셋째,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20년 전보다 지금 힘이 얼마나 빠졌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것은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그 부담을 모두 받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줄어들 근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3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한 바퀴를 돌아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 해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동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신호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증가합니다. 왜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에서부터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 결석이나 심지어 심부전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에 수분이 충분해야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변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엷은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68컵의 물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으며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배출시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서 마시거나 휴대용 물병을 활용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식사량도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기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 치매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해 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와 차를 마신다든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자녀 가족과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규칙적인 만남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외국어 몇 마디라도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손님들 앞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선보였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평소에 안 읽던 종류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에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둘째, 취미를 하나 새로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 노인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사용법만 배워도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넓어집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8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고 87세에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익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 이런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하나,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 젊어집니다. 70대의 몸에 40대의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생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 68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하세요.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30분마다 움직이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드는 비결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치실 건가요? 댓글로 실천할 습관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결심을 공유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